2025년의 코인 시장은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를 말하는 코인튜브, 코인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불장이 온다 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번 불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우리 같은 개인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입니다. 지금 중동은 그야말로 긴장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고 이란은 병원을 보복 공격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평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닙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선 더 큰 흐름의 일부라는 것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프리메이슨 고위 인사로 알려진 알버트 파이크는 1871년 한 편지를 통해 세 번의 세계대전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예언 속 세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과 이슬람 세계 간의 충돌로 묘사되었는데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상황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시나리오일까요?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앞으로 중동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단순한 뉴스 속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점은 이처럼 큰 지정학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주요 코인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알트코인들은 버티거나 심지어 상승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솔라나는 과거 8달러였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150달러를 넘어서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RLUSD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함께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입지를 넓히며 2달러 선을 넘나들고 있고 스텔라는 페이팔의 PYUSD 채택 소식과 ETP 상품 출시에 힘입어 다시 반등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또한 토큰 버닝률이 11만 %를 넘는 등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며 단기적 가격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고래 지갑의 축적 움직임과 과매도 구간 진입 신호가 감지되며 반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단기 지지선 위에서 거래량이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정한 밈코인이라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커뮤니티 중심의 결속력과 파급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이클에서도 짧은 급등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노려 단기 수익 전략을 세우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보유한 시바이누 물량이 전체 유통량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설거지 가능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집중 보유가 가격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으며 단기적으로 상승 시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저도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장기 보유보다는 전략적인 시점에서의 매도 타이밍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장은 더 이상 모두를 위한 불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장 전반의 상승 흐름 속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함께 오르며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이제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남는 코인은 명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에 편입되었거나 제도권과 연결된 인프라를 갖춘 코인입니다. 반면 커뮤니티 중심이나 유행에 의존하던 알트코인들은 이번 불장에서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이미 하락세에 접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명확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살아남는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채택은 꾸준히 증가 중이며 JP모건은 비트코인을 담보자산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역시 이런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표들, 예를 들어 MVRV 지수, HODL 웨이브 등 모두 과열이 아닌 상승 중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해시레이트는 역대 최고를 갱신하며 네트워크의 견고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활성 지갑수도 증가세를 보이며 여전히 새로운 참여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알트코인 중 대다수는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불장이 마지막 생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팬심에 의존한 프로젝트들은 상승폭이 작거나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코인들은 향후 급격한 가격 하락 혹은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많은 코인 중에 뭘 골라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땐 차라리 비트코인처럼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도 불장을 기대하고 집까지 팔아 고위험 알트코인에 몰빵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사례가 커뮤니티에 여럿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 리플은 최근 SEC와의 소송에서 벌금 조정과 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는데 해당 절차는 8월 15일까지 연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기가 불장을 연말로 미루려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은 언제든 나올 수 있고, 리플은 이미 두바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하며 국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ETF 승인 논의도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페이팔은 스텔라 기반 PYUSD를 정식 채택하며 결제 시스템을 강화했고, 솔라나는 VR 게임, 텔레그램 고래의 참여와 그리고 나스닥 상장 가능성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결국 시장은 지금 생존할 자산과 퇴출될 자산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불장은 단순한 파격 상승이 아니라 생존과 도태를 나누는 심판의 불장일지도 모릅니다. 대공황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1929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는 당시에는 누구도 대공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기록된 이름입니다. 1930년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끔찍했던 시절이었고, 우리는 지금 그런 흐름에 진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떤 자산을 고르냐는 겁니다.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여부가 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불장에 올라타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불장이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코인도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투자할 시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조건 비트코인을 고수할 필요는 없지만 시스템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알트코인을 붙잡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선택받은 자산일 테니까요. 아마존은 닷컴 버블 당시 실제로 약 90% 가까운 주가 폭락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1999년 말 주당 $100 수준에서 2001년 초 $6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약 94%의 하락폭입니다. 구글은 당시 비상장 상태였지만 같은 시기에 수많은 기술주들이 유사한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기술주들이 그 시절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둘은 생존에 성공했고 지금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그런 생존과 성장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기관 채택이 확대되고 있고, 리플은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에서 실사용을 기반으로 성장 중입니다. 파일코인은 분산 스토리지 인프라를 제공하며 XDC는 무역금융에 특화된 블록체인으로 실제 기업 채택이 활발합니다. FET는 AI 에이전트 간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차세대 분산 AI 시스템의 핵심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과 연결된 구조 안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결국 어떤 자산이 다음 세대의 구글과 아마존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코인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를 말하는 코인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더 뜨겁고 정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